안녕하세요. 북스는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이제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제 9년제 실시 관련된 내용을 이제 해볼까 합니다. 자, 요거는 이제 전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기출 사료거든요. 예, 그래서 꼼꼼히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논의가 이제 뭐냐면 그 진시황이 이제 제국 통일하고 나서 그 당시 이제 앞으로 정치 체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를 논의하게 되는데 그때 왕관이라는 사람이 이제 예전에 봉건제를 실시하자. 근데 이에 반해서 이사는 9년제를 실시하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많은 신하들이 이 봉건제 주장을 지지를 했어요. 예. 근데 이제 딱 보니까 진시황이 이게 9년제 낫다 해갖고 9년제를 채택했다라는 내용이죠. 자, 그러면 관련된 내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승성 왕관 등이 건의했다. 얼마 전에 제후들이 모두 정복되었습니다만 연나라, 제나라, 초나라는 그 거리가 멀어 그 지역에 왕을 세우지 않으면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황제들을 그 지역의 왕으로 각각 세우시기를 청하오니 허락하시길 바랍니다. 자, 신하는 여러 신하들에게 이 제안을允诺해 하였다. 군신들이 모두 찬성했으나 정의 이사는 반대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주나라의 이제 문왕이나 무왕은 일족의 자제들을 이제 뭐냐면 많이 봉건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손들이 관계가 소원해지면서 마치 원수처럼 서로 공격하였고 제후들이 공벌 하는 그와 같은 사항을 주나라 천재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전국제 다시 제후왕을 세우면 부당합니다. 하면서 그 당시 주나라의 봉건제를 비판하면서 그 당시 9년제를 하자. 그러니까 이제 진시황이 이제 선택한 게 9년제였죠. 천하가 모두 전쟁에 끊임없이 시달렸던 것은 제후왕들이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자, 이제 천하가 비로소 통일되고 안정된 마당에 다시 제국을 세운다는 것은 마치 전쟁의 씨앗을 심는 것 같다. 정의의 말이 맞다. 정의라는 것은 이제 앞에 이사를 얘기하죠. 자, 그럼 이사료는 진시황이 통일을 이룬 뒤 제국을 통치할 정치체제로서 9년제를 이제 선택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9년제 관련된 내용이 이제 여기 밑에 있죠. 그래서 제국의 모든 지역에 형과 그 상급기관인 군을 두고 황제가 직접 임명한 관리를 9년의 장관으로 파견함으로써 황제 명령이 제국 전체를 관찰할 수 있도록 했던 지방행정 제도이다. 자, 공신이나 황제 자제를 제후왕으로 삼아 그들에게 제국의 통치를 맡기는 봉건제가 지방 군권적 성격과 달리 군현제는 중앙 집권적 성격을 갖고 있다. 그래서 봉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공이 만들어졌다고 이제 했기 때문에 그 유교가 선호하는 유학자들이 선호하는 그 제도고요. 그다음 군현제 같은 경우에는 중앙 집권적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법가가 선호하는 제도죠. 예, 요거 요 군현제는 춘추 전국 시대부터 있었던 제도고 이런 것들이 전국적 확대시켰던 사람이 진시황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황제 칭호인데 진시황이 이제 여러 업적 중에 최초 황제단 칭호를 사용했잖아요. 그래서 처음 시자 해갖고 시황제단 칭호를 했고 시호제도도 건방진다 해갖고 없애버렸죠. 그래갖고 어떻게 뒤에 있는 신하들이 황제를 평가할 수 있냐? 1세, 2세, 3세 해서 만세까지 가라 해가지고 시호제도도 폐지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황제에 관련된 그 칭호가 만들어진 그 과정들을 이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항제 칭호가 만들어진 과정은 두 가지 논의가 있어요. 그 설이. 그러니까 이제 보통 여기에서는 이제 사기에서는 보통 이제 사망오제라고 있죠. 전설시대 그 왕들 중에. 그래서 사망의 황제와 오제 제자를 떼서 황제라고 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고요. 자, 이거에 대해서 이제 두 번째 학설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황이라는 것은 이제 빛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일종의 형용사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제라는 것은 뭐냐면 예전에 상제가 있었죠. 상제가 나중에 전국시대 들어가면서 인격화되면서 뭐 그 당시 제나라나 그 당시 또 뭐냐면 진나라에서 각각 뭐 동제, 서제, 왕을 이제 지칭하는 용어를 했거든요. 인격화된 신을 의미하죠. 그래서 요게 두 개가 결합돼서 빛나는 상제 같은 존재 이런 의미에서 이제 항제라는 칭호가 붙여졌다. 예, 항이라는 이제 형용사 빛나다라는 뜻과 제라는 그 전국시대 때 인격신이 라는 의미가 서로 결합돼갖고 항제의 의미가 이제 만들어졌다.
이렇게 이제 있는데요. 자, 그래서 이 황제란 칭호가 이제 뭐냐면 만들어지고 나서 신해영명까지 약 2000년간 중국의 최고 통치자를 이끌었을 때 우리가 황제라고 하게 되죠. 예. 그래서 이제 요 내용이 있는데 자, 요거는 뭐 각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닐 것 같아요. 예. 그래갖고 이제 황제 어원에 대해서 이제 관련된 내용이고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황제가 되면서 치아 그 어떤 여러 가지 이제 그 왕의 명령 같은 것도 이런 것들을 이제 바꾸게 되죠. 그래서 왕의 명령을 제라고 또 하고 영을 조라고 하고 짐을 자신이 가리킬 때 청지의 자칭으로 사용했다. 그래서 이제 가인을 진으로 곤치고요. 그래갖고 왕의 명령을 제, 그 다음에 영을 그 다음에 한 단계 나은 걸 조. 그러니까 같은 그 왕의 명령이지만 높은 단계의 명령을 이제 한계가 되면서 제로 바뀌고 영을 좀 낮은 단계를 조로 이제 바꾸고요. 그 다음에 또 짐을 예전에 가인을 짐으로 이제 곤쳤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왕실 용어를 한지식으로 처음 만들었던 사람이 진시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밑에 내용은 각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시호 제도도 폐지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이제 그 뒤에 있는 자식이나 그 신하들이 앞에 있는 이제 군주를 판단하냐. 이것은 결국 자식이 아비를 판결한 거고 신하가 군주를 판결한 것이다. 대단한 잘못이다. 그래서 이런 시호 제도는 뭐냐면 간행을 찬성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지금부터 시호를 모두 없애버려라. 짐은 시황제가 될 테니 다음 황제부터 대수를 계산해서 2세, 3세 순서로 만세까지 무궁하게 전하라. 만세는 영원토를 한다는 의미가 있는데 근데 이제 3세에서 끝냈죠. 그래서 이제 진시황 관련된 내용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이제 좀 볼게요. 그 밑에. 자, 진이 통일을 이룬 뒤 진왕정은 망이란 명칭 대신에 자신이 이룬 천하 통일의 위협에 걸맞는 새로운 명칭을 만들라고 명령했고요. 그야 드디어 황제라는 칭호가 만들어져 그 후에 신해영명까지 약 2000년간 중국의 최고 통치자가 이끌게 되었다. 자, 이 논의 과정에 보면 황제라는 명칭에서 유사히 돼 최고 치적을 거둔 통치자로서 인류에게 문명을 일깨워준 오제와 같은 성인마저 초월한 최고의 군주의 임이라는 것을 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자, 그럼 또한 진시황 이단 자신감은 후대의 성왕의 업적을 논하는 시호제도 없애고 진왕제와 영호통에 무궁하게 이제 갈 수 있도록 뜻으로 이제 시황제, 이세황제, 삼세황제 이런 식으로 부르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이제 그 내용은 붕소갱유죠. 그래서 이것도 나올 가능성이 좀 많아요. 되게 중요시 여기는 거니까. 자, 붕소하고 갱유는 개별적인 사건이에요. 분서는 이제 그 당시 이제 그 실용적인 서적을 제외하고 의학이나 농업 같은 실용적인 서적을 제외하고 다 불타 없애는 건데 자 이런 거고 그 다음에 갱유라는 것은 이제 그 유학자를 파먹는 사건이죠. 자신의 비판 유학자이기도 하고 뭐 신선학파의 이제 사람이라고 하고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하여튼 이렇게 있는데 자 이 분서갱유에서 나중에 홍고학이라는 학문이 등장하게 되죠. 그때 많은 유학자들이나 이제 유교 경쟁이 어, 없어지고 나중에 진화가 망한 후에 다시 복구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기업을 바탕으로 복구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만들어진 경전이 근문학파고 그 다음에 또 그 나중에 그 공자의 담바닥에서 거기에서 이제 경전이 발견되는데 이걸 바탕으로 해갖고 만들어진 경전이 공문 경전이잖아요. 그래서 둘 간의 싸움에서 이제 홍보학이 발전되죠. 자, 그리고 이제 분서 사건에서 좀 눈여볼 게 뭐냐면 분서는 이제 다 불타 없어졌다고 이제 보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 당시 이제 민간에 가지고 있는 이제 책들을 없애라고 하는 거지 국가 차원에서는 뭐냐 계속 가지고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런 것도 좀 보시면 될 것 같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내용을 이제 보면요. 사관이 가지고 있는 문서 중에 진해 기록이 아닌 모든 것을 태우도록 하시고 박사관이 아니면 감히 시서 제자백과 서적을 소장하고 있으면 모두 간에 바치게 한 후 그 다음에 군의 태수와 도의도액은 불태우도록 하소서 이렇게 있죠. 자 여기에서 이제 볼 수 있듯이 박사관이 아니면서 감히 시서 제자백과 서적을 소장하고 있으면 그러니까 일반 민간인이 소장하고 있으면 불태우도록 하고 그럼 박사관이 가지고 있으면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주로 정부에서 이제 임명하는 정부 어떤 특정 부분에 어떤 그 학문 연구한 사람을 박사가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 박사 관리가 아니면
그 모든 걸 없애려고 하는 것은 꼭 역으로 생각하면 그 정부에서 중앙 정부에서 가지고 있었다. 책은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또한 시설을 이제 들먹이며 토론한 자는 저작권에 처용하고 옛것을 들먹이며 현실을 비방한 자는 일종을 모두 처용하되 만약 간원이 그것을 알고도 처단하지 않으면 같은 죄로 처벌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법령이 하달된 후 30일 지나도 불태우지 않는 자는 경위성당용에 처하십시오. 그러니까 경위성당용 그 밑에 있죠. 그래서 얼굴에 문신을 이제 넣은 후에 그 중노동을 종사하는 형벌인데 이게 진대에서 실시한 육형, 그러니까 이제 육체적인 형벌 중에 가장 무거운 형벌이었다. 이렇게 이제 보고 돼요. 이게 이제 육형은 이제 문제 때 폐지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다만 이제 예외적으로 이제 그 불타 없애지 않은 거는 뭐냐면 서적은 의학, 복서, 농업관계 책임이다. 그렇죠? 예, 요거는 이제 실용적인 서적이기 때문에 그대로 놔두다. 이렇게 있고, 그리고 만약 법령을 배우지 않은 사람은 관리를 선생을 삼게 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분소 갱유 관련된 내용인데 엄밀히 말하면 여기 나오는 분소는 갱유는 아니죠. 분소와 관련된 거예요. 분소. 예. 갱유는 또 따로 있어요. 예, 이게 별개로 봐야 돼. 자, 그래서 이 내용들 파악을 해두시고요. 자, 그 뒤에 이제 보겠습니다. 자, 분서는 진시황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데 가장 먼저 손꼽히는 항목이다. 항목이다. 그러나 이 사료를 보면 진시황이 불태우라고 한 서력 중에 의학이나 농업과 같은 실용적 학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됐다. 또 국가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법령과 같은 국가에 위해 공식적인 같은 것은 국가의 공식적 교육되었다. 즉, 군수의 기본적인 목적은 모든 서적을 불태우는 것보다는 없애는 것이라보다는 실용적 학문 이외에 이론적인 절대 권력을 방해하는 내용의 서적을 민간이 소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사상통제적 성격이 있고, 그리고 앞에서 말한 시서 이런 것도 민간이 소장하지 못하게 되는 거지. 뭐냐면 국가가 소장은 하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의 중에 그 관련된 내용이 있으니까 찾아보시고요. 자, 진시황의 각서 관련된 내용을 보겠습니다. 예. 자, 진시황은 되게 돌아다니기가 상당히 좋아했어요. 돌아다니기를. 그래서 전국을 이제 통일하고 나서 그 당시 전국을 이제 수행을 했거든요. 각 지역에 비석을 세웠어. 예. 그래서 이제 그 비석은 지금 남아있진 않은데 사기에 나와있기 때문에 이제 여기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있죠. 예. 그래갖고 기본적으로 이제 진시황 업적을 뭐냐면 현창에서 쓰였지만 그 내용이 좀 가장됐겠죠. 예. 그렇지만 이제 보통 우리가 진시하면 법과 정치를 강조했다고 보는데 요 진시황의 이제 그 각서 내용에는 법과 정치가 아니라 오히려 예적 질서, 그러니까 풍속 교화, 좀 약간 유교적 모습이 강조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게 진시황의 각서가 이게 2차 사료이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각서에서 돌아가면서 여기 비문을 세워줬다고 하는데 지금은 그 비문 내용이 발견되지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기에 이제 적혀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사기에서 좀 약간 만드는 과정에서 원래 있는 각서 내용을 좀 왜곡시켰나? 각색을 시켰다고 보고 하는 학자도 있어요. 왜냐면 법과 정치를 강조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자, 그래서 하여튼 진시황은 뭐냐면 전국시대를 통일하고 해서 곳곳에 순행하면서 지역에 비석을 세웠다는 건 팩트고요. 그래서 이제 진시황이 나중에 이렇게 비석을 세우면서 이제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진시황이 그 과정에서 죽게 되죠. 예. 그래서 객사를 이제 하게 되는데 진시황하고 비슷한 시기 때 이제 아소카 왕이 있었어요. 이 아소카 왕도 전국 각지에 이제 뭐냐면 돌아다니며 석조를 세우면서 다르마의 정치를 또 강조하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진흥왕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한강유역 정복하고 나서 그 자기 정복지에 돌아가면서 이렇게 비석을 세우고 그랬잖아요. 순수하면서. 이게 이제 진시황하고 이제 비슷한 그런 행동이죠.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 이제 파악을 해두시고요. 그래서 이제 태산을 세웠다는 각서 내용 있죠. 태산은 이제 어디 있는 거냐면, 예, 중국의 항화강 유역 지역이 있죠. 그래서 되게 성스러운 상으로 보고 있는데, 근데 그렇게 높진 않아요. 2000m 이하의 산이죠. 근데 그 지역에선 최고 높기 때문에 하여튼, 이렇게 좀 성산을 이제 보고 있고 태산에서 보통 봉성의식을 이제 행해지죠.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그래서 이 봉성의식도 이제 그 주나라 때 좀 하다가 나중에 끊어졌는데 진시황이 또 뭐냐면 했죠. 그러다가 진시황이 죽고 나서 끊어지다가 한무제 때 다시 이제 행해졌죠. 그래서 태산 관련된 내용, 태산에 세워졌던 각석의 내용인데
뭐 그냥 이거는 각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낙양각서 관련된 내용이 있고요. 예. 쭉쭉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뒤에 넘어가서 여기 검수라는 말이 있어요. 검수. 검수는 뭐냐면 검은 맨머리의 이제 뜻으로 일반 백성을 의미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진시황 때 민을 검수하고 바뀌었다. 제가 이거 왜 이게 검수라고 얘기 설명하고 있냐면 예전에 2000년도인가 그 임용 기출에 그 예문에 검수라는 내용이 나왔어요. 예. 그래가지고 요거 한번 용어풀이 좀 봐주실 필요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이제 내용을 이제 보겠습니다. 진시황은 전국시대 육국을 통일한 뒤에 전국을 수행하면서 각 지역에 비석을 세웠다. 현재 그 비석은 남아있지 않지만 그 내용이 사기에 남아있다. 기본적으로 진시황의 업적을 현창하기 위해서 세워졌으며 그 내용이 가장된 분명하나 정통시대 진시황에 대한 평가와 사뭇 다르다는 점을 볼 수 있는데 호독한 벽가 정치를 시행했던 평가와 달리 오히려 예적 질서를 지키고 풍속을 교화하는 유교적 모습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사기에 있는 내용이야. 항상 이제 그 볼 때 이제 출처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문제 때 이미 유교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 이렇게 국교화되는 과정이었죠. 그러니까 이게 진시황의 각성 내용도 유교적으로 각색된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뭐냐 비판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뭐냐면 가진론이죠. 자, 요거 예전에 기출사료로서 한번 나왔죠. 예, 진시황 본기에 있는 내용인데 가진론. 이거는 이제 그 전환 초기 때 경제 때 가이란 사람이 진제국의 잘못을 이제 조목조목 따지면서 작성한 것이에요. 그래서 진나라의 가실과 관련된 논의라 해서 가진론이라고요. 예. 그래서 왜 그 진나라가 멸망했는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서술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거기에 보면 진승 오광의 난도 나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진나라가 원래는 이제 진호공 때부터 상당히 개혁을 잘해갖고 이제 성공을 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있는데 진시황 때 들어오면서 그 뭐냐면 통일이나 업적을 달성했지만 이후에 급속하게 쇠락을 했는데 자 이런 쇠락의 원인들을 이제 뭐냐면 기술한 것이 가진론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관련돼서 이제 예전에 한번 징승 5강의 난도 나오고 그랬죠. 예.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쭉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그 내용을 이제 좀 보겠습니다. 자, 진나라는 상동제후의 30여 군을 경병해 나루와 간소를 정비하고 험하고 튼튼한 요새에 의지하여 무기를 갖추어 지켰다. 그러나 짐선은 흩어 도망친 수백 명 그 앞에서 팔을 시들고 큰 소리를 내지르며 칼과 창 같은 정규 무기도 사용하지 않고 다만 호미자가 공을 무기로 삼고 군량도 없이 민가의 밥을 얻어가며 천하를 행해했다. 자, 그럼 이 진성이라는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은 뭐냐면 진승이죠. 예, 진승. 예.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 사람이 농민 출신이라고 알 수 있는 게 호미장과 공봉의 무기를 삼고라는 말더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진 말기 때 일어난 징승 오강의 난이죠. 이 관련된 설명이. 그래서 요거 관련돼서 예전에 시험문이 나왔는데 좀 보겠습니다. 진나 말기 때 농민봉기의 지도자로서 이름은 승으로 소장농 신분이었다. 그가 오강과 함께 수줄로 징발되어 갔던 도중에 큰 비를 만나 길에 맞춰 도착하지 못해 사형에 처해질 상황에 빠지게 되자. 그래서 진료는 되게 엄격하기 때문에 뭐 천재지변이 나와있든 간에 그 정해진 기한에 오지 않으면 무조건 사형이에요. 예. 자, 그래서 무리를 이끌고 이제 반란을 일으켰다. 국호를 장초하고 왕이 되었으니 6개월 만에 무너졌다. 그래서 그 당시 진나라에 파견된 노예 부대에 비해서 무너졌다고 그래요. 자, 이봉기가 도화선이 되어 항우와 유방 등이 거병하여 진나라는 결국 멸망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유명한 말을 남겼죠. 왕후장생의 시가 따로 없다. 아, 요 말을 남겼잖아요. 요거 뒤에 이제 나중에 고조사에 누가 얘기했던 거죠? 요번에 이제 시험 문제 나왔던 사람이죠. 만적이라는 사람이 이 말을 또 물퍼냈죠. 그래서 이제 요거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밑에는 뭐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각자 읽어보시고, 그래서 이제 쭉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거기 이제 시황제 업적 관련된 내용도 이제 있는데 그 비판을 하는 내용 있죠.
시황은 자신의 만족하여 남의 의견을 묻지 않았으며 잘못을 범해도 고치는 일이 없었다. 그래서 이세는 이세는 호해를 얘기해요. 본받아서 고치지 않고 않았을 뿐 아니라 포악하고 그 하가 더욱 심각해졌다. 뭐 이렇게 있고요. 그때 이제 호해 옆에 이제 누가 있었죠? 조고가 있었죠. 예, 그래서 위독진마라는 말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 당시 뭐 그 사슴을 가리켜 말이 난다고 해도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다 조고 말이 맞다고 해가지고 그랬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진나라가 이제 망했던 내용들 이렇게 쭉 기술을 하고 있죠. 예, 그럼 각자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 줄을 보겠습니다. 시향은 탐욕하고 비루한 마음을 품고 자신의 지모만 자랑하여 공신을 신임하지 않고 선비와 백성을 친하게 여기지 않았으며 왕도를 패하고 사사로이 건도를 내세워 그 당시 이제 건도라는 것은 심의 위한 통치죠. 백가의 서적을 불태우고 헌법을 호독하게 집행했으며 거짓된 술수와 무력을 앞세우고 인인을 경시하면서 포악한 정치를 천하의 통치 근본 삼았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약간 이제 망했던 요인이 신시황이 이제 가혹한 법가 정치를 했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이제 비난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 파악을 해두시고요. 자, 그 밑에 내용 부분을 보겠습니다. 자, 이사료는 전환 초기 경제 때 이 가희는 상당히 유명한 사람이죠. 외워두세요. 그래서 이 사람은 전환 초기 때 이제 경제가 있고 그 앞에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문제와 경제 때가 이제 상당히 화려한 시절이었죠. 그 문경의 치라고 하는데 이때 이제 활동했던 그 두 명, 대표적인 두 명, 유명한 사람이 있죠. 두 명이. 유명한 두 명이 있죠. 유명한 사람 두 명이 있는데 이 사람이 가희와 조조죠. 가희와 조조. 예전에 하면 조조 관련된 내용이 시험 문제 나왔죠. 자, 하여튼 초기 경제 때 가희가 진제국을 잘못을 조목조목 작성한 것으로 가진론이라고 부른다. 자, 이 가진론은 명쾌한 논리와 명문적으로 유명한데 전체적인 논지는 전국시대의 진국의 성공을 진호공이 군주의 혁명안과 당시의 형세에 의한 것이라는 점 많이 바라는 통일의 업적을 이뤘으나 진시황과 진이세 그리고 자영에 이르기까지 세 명의 군주의 잘못을 인해서 진성은 이제 짐승이죠. 짐승 같은 미약한 세력에 의해서 순식간에 예, 어, 멸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다. 예, 이렇게 있고요. 자, 그다음 항우와 유방인데 항우와 유방은 이제 같은 초나라 출신이에요. 이 사람은. 예. 그 초는 마지막에 진에 의해서 멸망당했는데 초가 이제 멸망할 때 되게 이제 그 황제가 비참하게 이제 죽었죠. 예. 해담점에 오라고 해놓고 붙잡아서 죽여놨잖아요. 그 진시황이. 그래갖고 초민들은 진에 대한 이제 분노가 상당히 많아. 그래서 그 당시에 징수 5강의 난이 일어나고 그 진압됐지만 이제 그때 전국 각지에서 농민불 그 반란이 일어났잖아. 여러 봉기 중에. 그 중에 제일 봉기가 많이 일어났던 것이 요 이제 반진 감정이 제일 심한 초나라인데 초나라의 대표적인 사람은 항우와 유방이죠. 그래서 항우와 유방이 의제를 이제 모시고 이제 군대 이끌고 이제 진을 멸망시켰죠. 의제는 이제 항우한테 죽었고 그래서 항우는 좀 귀족 출신이고 유방은 일종의 평민 출신이에요. 예. 근데 초창기 때는 항우가 우세였지만 유방이 이제 점점 이제 세력을 확대시켜 나가면서 결국에는 해야 전투에서 패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요 해야 전투가 상당히 유명하죠. 항우의 군대가 이제 유방할 때 결정적으로 이제 타격을 입은 그 해야 전투인데 해야 전투 때 이제 항왕의 군대가 이제 유방의 군대에서 포위를 이제 받는 가운데서 그다음 유방이 이제 초나 군대를 이제 뽑아다 노래를 부르게 했죠. 그래서 이것이 사면초가 나죠. 사면에 초나나 노예가 불러진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때 이제 항우는 이제 이미 끝난 걸 알고 여기에 추라는 말과 그다음 우미인이 있어. 그래서 이걸 이제 옆에 두면서 이제 술을 마시면서 이제 뭐 한탄을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포를 돌파하다가 결국에는 안 돼가지고 이제 죽게 됐다. 뭐 이렇게 이제 내용인데 자 해야 전투는 상당히 중요한 전투이기 때문에 명칭 정도는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관련된 내용 한번 이제 부분 발췌를 좀 하면서 읽어볼게요. 자, 해야에서 이제 포위를 이제 당했죠. 유방이. 네, 항우가. 밤이 되자 항왕은 한나라 군대가 사방에 부르는 초나라의 노래를 듣고 크게 놀랐다. 사면초가란 말이 여기서 나온 거죠. 한나라가 이미 초나라를 점령했단 말인가.
한나라 군대가 초나라 사람이 이렇게 많다니. 그날 밤 이제 항왕은 일어나 장막소에 술을 마셨는데 항왕의 우라는 미인이 항상 곁에 있었고 슈다는 이름에 준말 항상 타고 다녔다. 그래서 이제 노래를 불렸죠. 시를. 한때 심도 그 뭐냐면 산을 뽑아 버릴 수 있고 그다음에 그 기세가 그 세상을 뒤덮었는데 지금은 때가 불리하니 추도 달리지 않구나. 추야 내가 달리지 않으니 내가 무엇을 하겠느냐. 우야 우야 넌 어찌할꼬 하면서 항왕이 이제 이 노래를 여러 번 되풀이 불렸고 우미인이 이에 하답했다. 뭐 이런 내용이고요. 결국에는 이제 뭐냐면 돌파구를 뚫다 그 포위망을 뚫다가 결국에는 이제 나중에 이제 포위망을 이제 도저히 뚫을 수 없으니까 결국엔 죽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마지막 부분이 그거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내용을 이제 읽어보시고요. 그 내용부터 이제 보겠습니다. 자, 진제국이 멸망한 후 항우의 초나라 세력과 유방의 한나라 세력이 전국의 패권을 두고 다투었다. 초반에는 항우가 절대적으로 우세했고 결국 전국의 패권을 쥐고 각 지역의 제후를 봉건하여 주었으나 자, 그뒤 제후의 불만을 뒤따랐으며 유방의 세력이 득세하게 되었다. 드디어 유방이 천하를 차지하게 되었고 이 사료는 소위 사면초가라는 고사성어의 배경이 되었던 해화 전투의 장면이다. 그래서 해외 전투 관련된 내용이 15년 개정교과서나 09년 개정교과서에 한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명칭을 좀 정확히 외워둘 필요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최후까지 용맹한 기상을 이제 가시하면서 항우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항우가 끝까지 제후의 불만을 인식하지 못하고 패배한 탓을 한해 돌렸다고 비판하는 사마천의 입장을 담겨져 있다. 그래서 유방 같은 경우에는 자기 측근들의 말을 열어 들었죠. 예, 귀가 열려 있었어. 근데 항우는 귀가 닫혀 있었잖아. 지가 잘났다고만 생각했기 때문에 제도는 남의 말도 듣지 않고 그러다가 결국 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대 경기 통치제과 관련된 내용, 통치 정책 관련된 내용 볼게요. 자, 여기에서 이제 경기라는 지역부터 이제 볼 텐데 우리가 경기도라고 하잖아요. 지금 의정부나 뭐 여기 동두천, 양주, 뭐 수원 이런 경기도라고 하죠. 그 지역을 원래 경기라는 명칭은 이제 우리만 사용했던 거 아니라 중국에 사용했던 명칭이야. 경이라는 것은 뭐냐면 수도죠. 수도 경자. 기라는 건 근기기차죠. 그러니까 경기라는 거는 수도 부근에 있는 땅이라는 의미로 보편적으로 사용했던 지역이죠. 그래서 이 당시 이제 수도가 어디겠어요? 장안이죠, 장안. 한나라 때 전화시대 때 수도가 장안이잖아요. 장안은 어디에 있죠? 예전에 진나라 그 중심, 그 다음에 그 서주의 중심지, 거기가 어디? 간중 지역이죠. 간중 지역에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간중은 상당히 지리적으로 이제 뭐냐면 천의 요새지죠. 그 앞에는 위수가 흐르고 있고 평야지대가 있고 방어하기도 상당히 편하기 때문에 역대 왕조의 수도가 여기에 몰려 있었죠. 그래서 한나라 때 장안이나 당나라 때 장안, 수나라 때 대흥, 대흥이 장안으로 이름이 바뀐 거죠. 예. 그 다음에 앞에서 말했던 주나라 때 호경, 다 이제 있고 진나라 때 항은 다 이게 낙양과 함께 그 간중 지역에 이제 그 수도인 지역에 있어 장안이 그 역대 왕조의 수도였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간동 그 한대 그 예전에 강동 지역, 그러니까 이제 간서 옆에서 벗어난 간동 지역 낙양 부분이거든요. 낙양에 있는 이제 많은 호족들과 왕족들을 그대로 놔둘 경우에는, 그러니까 가, 낙양에 있는 여러 부유한 후족들과 왕족들 후손을 그대로 놔둘 경우에는 반란을 일으킬 수 있잖아. 그래갖고 요 사람들을 간중지구 이주시켰어요. 그래갖고 중원에 있는 아니면 제나라에 있는 그런 이제 여러 호족들과 왕조의 후손들을 간중지구로 이주시켜서 간중의 경제력을 증강시키고 아울러서 북조의 홍로 위협을 대비하기 위한 거거든요. 일종의 오늘만 3인 정책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간중을 이제 있는 보강을 하고 인구도 넣고 많은 이제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이렇게 집어넣어서 여기를 이제 부유하게 하고 또 방어만도 튼튼히 해서 했고 그러면 간중 지역이 이제 강화시켜 놓으면 나머지 지역 그 뭐냐면 장안 동쪽 지역이죠. 동쪽 지역은 약화되잖아요. 간동 지역은. 그러다 보니까 이 간동 지역을 약화시켜서 중앙을 강화시키는 그런 정책을 했는데 자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강간 약지 정책이라고 해요. 강간 약지 정책. 강간 역지는 뭐냐면 강간은 뭐냐면 뿌리 간자죠. 그래서 뿌리를 강화시키고
여긴 중앙이죠. 약지는 지방을 약화시킨다. 지는 가지 지자잖아요. 예. 그래서 중앙을 강화시키고 지방을 약화시킨다. 이런 게 그 강간 약지 정책인데, 우리가 강간 약지 정책은 이제 조조가 주장했던 정책으로 이제 알려져 있잖아요. 그 호족들을 이제 뭐냐 약화시키기 위해서. 근데 이 말은 조조만 주장했던 게 아니라 이미 전국 시대부터 흔히 쓰였던 그냥 용어예요. 예. 일종의 사자성어 같은 비슷하게 쓰였던 그런 그 용어거든요. 그래서 요때도 이제 경기 강화 정책 때 3인 정책을 통해서 뭐냐면 강간 약지 정책을 하자. 이렇게 이제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예. 자, 그 밑에 있는 내용 중요한 내용들만 이제 좀 볼게요. 한고조 9년에 유경이 말하기를 하남에 위치한 홍로 백양과 홍로 누병왕이 장안에는 가깝게는 700리밖에 떨어지지 않아서 빠른 뭐냐면 기마병이라도 하루 만나시면서 진중에 그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아마 이제 여기 이제 그 르본왕 같은 사람들 이렇게 이제 배경인데 아마 그 홍로 밑에는 보통 홍로가 자연, 우연 이런 왕으로 해서 나눠졌잖아요. 그래서 세 명의 왕에 의해서 있죠. 선우 밑에 두 명인가 세 명의 왕에 의해서 통치되는 건데 선우 밑에 있는 그 왕들의 이름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간중 지역이 상당히 가깝다. 하나님의 위치한 그 홍로 바연과 홍로 누부왕이 있기 때문에 장안하고 되게 가깝다 간중하고 자 그래서 기마병이면 빨리 도착할 수 있다 그런 거죠. 근데 이때 간중은 전쟁이 끝난 지역이기 때문에 요 안에는 이제 지금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야. 사람이 많으면 그 쳐들어와도 이제 뭐냐면 싸울 수도 있잖아요. 자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진주는 얼마 전에 격파된 곳인데 백성이 적지만 땅이 비옥해서 사람을 보내 튼튼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없기 때문에 지금 사람을 채워야 되겠죠. 그래서 그때 진세의 반란이 일으킨 후 제후들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 제나라 전시, 초나라 소시, 불시, 경시 이런 것들이 있으면 얘네들 이제 뭐냐면 얘네는 왕족들이야. 얘네는. 근데 춘추 전국시대 왕족들이죠. 그래갖고 이때 이제 그 진나라가 망한 후에 우리가 항우하고 유방만 싸운 걸로 알고 있지만 실제 각지에서 뭐냐 거병을 갖고 각각 왕이라고 지칭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예. 그래서 이제 있는데 그 우리는 이제 유방하고 항우에 그 초점을 맞춰서만 얘기하지만 각지의 왕들이 일어났고 그다음에 한신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왕들을 하나하나 토벌하는 그 내용들이 있어요. 예. 근데 이런 왕들이 왜 일으켰냐? 얘네들이 예전에 왕족들이나 왕족의 지원을 받은 세력들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들을 이제 뭐냐면 없애기 위해서는 요 지역에 있는 그러니까 이제 중원이나 저 제나라 강동 지역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어디로 그 당시 이게 간중 지역으로 이동을 시켜야 된다. 뭐 이렇게 한 거죠. 자, 근데 지금 폐하가 비록 강중의 도읍을 정했지만 이게 장안이 강중이죠. 실제 인구가 적다. 북은 5헥타르 이제 가깝고 동쪽은 6국의 왕족이 남았는데 그 종족 세력들이 강해. 만일 어느 날 반란이라고 생기면 폐하의 베개가 높이 베고 편안히 주무실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얘네들은 이제 뭐냐면 이쪽 간중지고 살도록 해야 된다. 얘네들 옛날 왕족도 있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들 세력을 약화시킬 수 있고 폭로에 대비할 수 있다. 그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그 말을 듣고 유방이 유경을 시켜서 그 많은 이제 그 왕씨들, 그러니까 예전에 왕족들을 간중에 이주시켰다. 이게 하는데 이걸 강간 약지 정책이라고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내용을 이제 볼게요. 그 밑에 있는 내용. 자, 고조가 하늘을 세우고 얼마 안 되는 시기, 고조는 아직 진제국이 차지하고 있던 영토 전체를 시조에서 아울지 못하고 있었다. 수도가 위치한 간중 지역은 직접 통제 가능했지만 홍로와 간동의 제후국에 위협이 남아있는 있는 상태였고, 그래서 간동 지역의 부여 호족들과 왕족들의 후손들을 강제로 강주에 이주시켜 간중의 경제력을 증강시키고 아울러 북쪽 홍로의 위협을 대비하려는 정책을 실시했다. 그래서 이게 강제로 강조에 이주시킨 정책, 이걸 뭐라고 하지? 보통 우리가 이제 3인 정책이다. 3인 정책. 자, 그래서 이는 수도 이제 주변의 경기 지역을 확실히 장악하기 위한 방책으로 이른바 강간약제 정책이라고 한다. 그래서 뿌리 간자 중앙을 강화시키고 그 가지를 약화시키는 지방을 약화시키는 강간 약제 정책이고요. 요것도 나중에 호족들 약화시킬 때 요 정책들도 하게 되죠. 이 강간 약제 정책.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봤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2년 율령의 호율이라고 이제 하는 건데, 요거는 이제 그 장가산에서 발견된 그 뭐냐면 한나라 시대 때인가? 잠깐만요. 진나라 때 시대 때 이제 뭐냐면 그 율령이죠. 예, 이게 목간이야, 목간. 예, 그냥 종이가 없어 보니까 목간이죠. 예, 그래갖고 그 당시 이제 그 호북성 운몽 수호지에서 출간된 진간의 그 일부가 뭐냐면 증거 그 나중에 얘기할게요. 하여튼 그 장가산 이제 374호모, 그러니까 그 뭐냐면 장가산에 있는 374개 네 번째 뭐냐면 묘지에서 출토된 그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목간이에요, 목간. 예. 그래서 이제 있는데 요거는 진나라 때 이제 그 율령 같은 것들을 이제 볼 수 있다 해가지고 이제 있는데 일단 이렇게 보고요. 예. 그래서 이제 진나라 때 이제 뭐냐면 율령을 바탕으로 해서 한나라 때 만들어진 목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근데 요거는 그냥 별로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서 그냥 건너뛸게요. 예, 나올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건너뛰고 자, 그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사기의 체제를 보겠습니다. 자, 사기는 이제 여러분도 알다시피 사마천이 지었잖아요. 그래서 사마천이 기전체 형식으로 이제 만들었던 게 사기잖아요. 예. 그리고 요 부분은 뭐냐면 왜 이런 책을 만들었는가라는 것들을 이제 적어놓은 일종의 범례라고 보시면 돼요. 집필 동기와 이 책의 구성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적어놨는데 그걸 어디다 적어놨냐면 태사공 자서에다가 적어놨어요. 태사공은 누구냐면 그 당시 사마천의 거슬 이름이죠. 예. 그래서 사마천이 이제 태사공에 있었거든요. 그 아버지도 사마담도 태사공에 있었고, 그래서 천문이나 역법, 역사를 담당하는 그런 이제 간직이에요. 그래서 사마시 자체가 여기에서 이제 뭐냐면 그런 역할을 했던 집안에서 계속 이런 간직을 맡았던 이제 집안이에요. 자, 그래서 요 같은 이제 뭐냐면 내용들이 쭉 있는데요. 예.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사마천사기의 구성 등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천하에 흩어지고 망실된 고대의 전승을 두루 모아 재앙이 흥기한 시원각 그 종말을 분석 고치하면서 역사의 흥망성쇠를 살폈으며 그 행적을 정리저술하여 하은주의 이제 그 계약적 역사를 묘사하고 지난 역사를 기록했다. 그래서 이제 사회 같은 게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어떤 특징이냐 통사죠, 통사. 음. 단대사가 아니라 통사다. 그래서 오제 봉기부터 해가지고 한무제, 무제분기까지 해서 그러니까 무제는 그 당시에는 근현대사잖아요. 그래서 고대부터 근현대사까지 쭉 기록한 역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봉기는 이제 보통 이제 12편 항제 역사죠. 항제 역사. 그래서 이제 아니요, 오제 봉기부터 이제인데 오제 봉기는 항제, 전옥, 제옥, 제육, 항제, 전욱, 잠깐만. 항제, 항제가 있고 이때 항제는 이제 그 누를 항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항제라는 친구가 아니라 항제라는 인물이 있어요. 치유의 격판 전설상 인물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있고 누를 항자죠. 예. 자, 그다음에 이제 누가 있냐면 전옥, 제곡, 제요, 제순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저번에 이제 얘기한 것처럼 이들은 어, 그 선양을 통해서 왕위가 세습됐고 제후가 마지막 우한테 넘는데 우는 자기 아들 걔한테 넘겨주면서 세습을 해서 한을 세웠잖아요. 예. 자, 하여튼 한국의 역사가 이제 봉기고요. 자, 그다음 같은 시대에도 불구하고 각국에 대한 세계가 각각 다른 연대가 분명치 않아서 이걸 연표로 정리할 필요가 있어서 포를 만들었죠. 또 시표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시대에 따라 예학의 변화와 율, 척, 및 달력의 개정, 군사, 산천, 귀신, 인간과 천의 관계 및 경제 파탄과 발전에 관해서 8편의 선을 만들었다. 각각의 전문의 어떤 각각의 전문적인 역사서를 만들었죠. 그래서 분야사라고 이제 볼 수 있고 제도사라고 볼 수 있는데 선을 만들었다. 자, 이 서가 이제 후한 시대 때 이제 그 방고의 한서에서 명칭이 지로 바뀌죠. 지. 예. 그래서 이제 어떤 이제 제도사 경제사, 어떤 분야사 관련된 내용이 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경제에 관련된 내용도 썼죠. 이게 시카지죠. 시카지. 예. 자,
그래서 인제 요렇게 인제 해 갖고 있고, 그다음 그 밑에 있는 것이 세가예요, 세가. 세가는 이제 뭐냐면 제후의 행적을 기록하는 역사가 세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정의를 위해 결연이 나서 기회를 놓치지 않고 천하의 공명을 세운 사람들 위해서 열전을 했다. 황제나 세가가 아닌 그 다른 사람을 다 열전에 집어넣은 거죠. 예. 그거 했고, 자, 그다음에 이제 지은이 모두 130편 52만 6,500자이며 태사공서로고 이름하였다. 우리가 이제 사기라고 하는 건 후대 명칭이고, 실제 그때 당시 태사공사관 이름으로 이제 불려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그 당시 이제 기전치에도 처음은 이제 사기가 사마천이 창시했고, 기전치의 각각의 구성 요소들을 이제 설명하고 있어요. 봉기, 그다음에 세가, 열전, 서, 그다음 표, 5개로 구성되는데 요거 외워두세요. 예전에 그 뭐냐면 삼국사기의 구성 내용이 쓰라고 시험에 나왔잖아요. 똑같이 나올 수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파악을 해주시고요. 자, 봉기, 세가, 열전, 표, 서 중에 제일 뛰어난 것이 뭐냐면 봉기의 기와 열전의 전이죠. 열전의 전이에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기전이라고 해요. 그 뒷글자를 따서. 네. 그래서 기전체에서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것을 뭐냐? 예전에 공사 기출문에 나왔죠. 그래서 봉기와 열전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을 밑에 볼게요. 중국의 정사는 물론 동아시아의 이제 주 역사서의 기본적 체제인 기전체다. 사마천 사기는 이 기전체를 처음 적용한 역사서인데, 이 사조는 사마천 수소 봉기표 서세가 열전 형식과 그 형식이 이제 만든 까닭에 대한 설명한 내용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유교의 국교화를 볼게요. 자, 유교와 국교화 이전에 전환 초기 때 잠깐 이제 그 전 시간에도 얘기했던 유명한 사상 항로사상이 유행하고 있었잖아요. 항로사상은 황제 숭배와 그 다음에 노자 사상이 결합된 거죠. 그렇지만 여기는 법가적 의미도 있죠. 그래서 법가와 노자, 황제의 숭배 이런 것들이 결합된 것이 항로 사상인데 상당히 전환 쪽에 유행했어요. 그래서 이제 일종의 무의 정치를 내세우면서 그 무제 이전까지는 그냥 어 그냥 냈죠. 국가 간섭하지 않은. 그래서 국가 간섭하지 않음으로써 여러 가지 효과도 있죠. 그래서 백성들이 이제 뭐냐면 여러 가지 노역이나 세금을 안 나다 보니까 이제 부유해지기 시작하고 민가에 창고가 쌓이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국가가 간섭하지 않다 보니까 이제 사회적 양극화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그냥 북쪽에는 누가 쳐들어와요? 홍로가 있는데 그냥 이런 항로 사상에 의한 후식 정책 때문에 그냥 홍로가 쳐들면 돈을 주고 이제 세패를 갖다 바치고, 그 다음에 저쪽 이제 뭐냐면 저기 누구예요? 제후들은 날뛰고 막 이런 이제 뭐냐면 문제점이 나는. 그래서 국가가 이제 적극적 간섭을 해야 된다 하면서 주장을 하면서 유교가 국교화되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인데, 하지만 이제 주의할 유교도 뭐냐면 국가의 간섭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 유교가 국교화되면서 이걸 어디에 플러스 시키냐면 법가 사상과 또 플러스시켜. 그래서 겉으로는 유교 사상을 내지만 실제 법가를 통해서 국가의 어떤 통제 경제 제재를 강화시켰다. 예, 법가의 통제 경제 정책을 통해서 유교적 그걸 바탕으로 유교를 통해 치장했다. 유교와 법가를 같이 이제 했죠. 패도 왕도를 같이 이제 그 통치인으로 삼았잖아요. 이런 이제 한무제식의 어떤 이제 이런 통치 체제가 후대 나중에 동아시아 국가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그래서 겉으로는 유교를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법가를 이제 통해서 통치하는 그런 것들인데, 이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 한무제가 이제 유교를 이제 국교하는데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이 어떤 사람이면 동중서죠. 동준서가 이제 천인상설이라는 이런 이제 뭐냐면 그걸 제시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천은 이제 상제를 의미하고 그 이는 황제를 의미하죠. 예. 그래서 황제는 상제 하늘에서만 책임을 진다. 그래갖고 정치를 장하면 상승의 기운을 주고, 그 다음에 정치 못하는 제의를 내려붙잖아요. 그래서 황제는 하늘에게만 책임진다는 말은 어쩌면 책임을 안 지겠다는 거야. 그래서 황제의 무한한 권력을 합리화시킨 것이 동준서인데, 이 동준서의 청인상서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기출문에 많이 나왔죠. 예. 원래는 유교 안에 있었던 원래 사상은 아니고요. 예전에 음양오행설을 주장했던 사람들이 이제 했던 건데, 여기에 동준서가 이제 데리고 와서 유교적 이념을 통해서 포장을 해갖고 황제에게 이제 올렸던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동준서가
대책문을 올려서 그 당시 이제 뭐냐면 항제 정치에 관련된 내용을 조언했는데 요 대책문이 이제 6.25 국고에 큰 역할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내용을 한번 볼게요. 자, 지금은 스승마다 추구하는 도가 다르고 사람마다 논의가 달라 그 방향이 100가지나 되고 지향하는 뜻을 같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황제께서는 통일을 유지하는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제가 여러 차례 번했기 때문에 아랫사람들이 무엇을 지켜야 할지 모르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제가, 쟤는 이제 동중서죠. 유괴학문과 공자의 가르침에 속하지 않은 여러 가지 모든 학설을 모두 그 길을 끊어버림으로써 다 같이 세상에 나가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학설 다 배제하고 유교만이 이제 해야 된다. 그 유교를 통해서 국가를 통일시켜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야면 이제 사악하고 평범한 학설이 사라질 것이고 그런 연후에 통치와 기강을 하나가 되고 법도가 분명해져 백성이 무엇을 따를 것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있고요. 자, 한무제 시기 때 유학을 볼게요. 자, 두태우가 승하하자. 두태우는 이제 한무제 뭐냐면 할머니 정도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두태우가 뭘 믿고 있었냐면 항로사상을 믿고 있었어요. 예. 자, 그 두태우가 이제 승하하자 무한후 전분이 승상이 되어 항제와 노자의 학설, 혁명학파 같은 제자밖에 언설을 밀치고 이 항제와 노자의 학설 같은 경우에는 아까 항제와 노자 사상이 결합된 항로사상을 이렇게 하죠. 이게 법가사상도 또 들어가 있죠. 자, 혁명이라는 것은 이제 명가 계열의 이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백과 언설을 물리치고 문인과 유학자 수백 명을 초빙하였다. 그리하여 공송호는 춘추로서 일개 선비로서 약 천자의 상공 방에 올라 평중에 올렸고 그 뒤로 천하학자들 모두 유학에 쏠리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이 공송호 관련된 내용은 이제 뒤에 제가 그 기본 강의 때인가 하여튼 때 강독 강의 때 좀 얘기했는데 이 사람은 이제 근문학파에 속한 사람이에요. 근문학파. 그래서 한나라 때 전환기 때 주로 주요학파는 근문학파거든요. 이 공송홍도 그렇고 그 앞에서 언급했던 이 동중서도 근문학파 속했던 사람들이에요. 예.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을 보겠습니다. 전환 초기에는 이른바 항로사상이 크게 유행했다. 부제가 즉위하면서 기왕의 무의 정치에서 벗어나 적극적 항제 지배를 뒷받침 이론적 체계를 피했는데 전국시대 말기 이래에 점차 국가 권력과 타협해온 유학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됐다. 이후 동중서의 대책이 그 결정적 계기를 마련해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이걸 좀 이해하려면 원시 유학의 특징을 좀 보여야 돼요. 원시 유학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 충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예, 그러니까 충이라는 것은 지금 국가에 충성하고 뭐 임금에 충성하는 그런 개념이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그 유학에서 이 충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마음의 중심을 잡아라. 그래서 마음의 중심을 잡는다는 의미로 이제 뭐냐면 마음의 어떤 일관성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충이라고 한 거지. 우리가 생각하는 뭐 나라나 왕에게 충성을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다는 거죠. 예. 그 당시에는 충도 그런 의미로 쓰였고요. 자, 근데 이런 충의 의미,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뭐냐면 충의 의미죠. 왕이나 국가의 충을 하라는 개념은 전국시대 말기 때 등장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가부장적인 어떤 군주관이 등장하면서 이때 이제 충의 의미도 종전의 충과 좀 다른 의미로 이제 왕하고 국가에 충성하라 그런 의미도 이제 등장하게 된 거고, 근데 여기까지는 이 가부장적 군주간의 이끌간 이 충의 의미를 그 당시 이제 유교는 수용하지 않았죠. 예. 얘네들은 이제 뭐 왕이 미련하면 멍청하면 때려부실 수 있다라는 역사용도 주장하고 그러잖아요. 자, 그것 때문에 진시황이 등장하니까 진시황은 가부장적 군주관을 내세우는데 유학에서는 그런 개념이 없단 말이야. 왕한테 충성하고 국가에 충성할 그런 내용이 없고 그러니까 이제 진시황의 이제 정책에 대해서 비판을 하게 되고 그래서 갱유의 대상이 되고 하고 탄압을 받았죠. 자, 그런데 이제 전환시대 들어가면서 이 유교가 탄력성 있게 변화가 돼요. 그래서 앞에도 말한 것처럼 이제 유학이 충의 개념, 그러니까 춘추 전국시대 때 불사이군식의 이제 가부장적 군주관을 받아들이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동준소가 그 대표인 사람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 황제권을 강화시키는 논리를 제공하면서 가부장적 군주관을 이제 뭐냐면 강화시켜주는 그런 논리를 이제 만들어내기 시작했는데 이게 이제 상은설이잖아요. 그래서
음양원에서 청인사무소를 가져가서 이걸 유교식으로 버무려 가지고 가부장적 군주 간에 거기에 또 그 종이를 좀 친 다음에 황제에게 이제 갖다 바치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때 이 동중의 대친구는 예전에 없는 유학을 유학에 있는 춘과 가부장적 군주간을 뭐냐면 도입을 해갖고 동준수가 도입을 해갖고 그 한무제한테 갖다 바치면서 한무제가 이 유교를 국교화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 권력과 이제 나중에 타협받다 유학이 요걸 내용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면 한무지에 대한 평가 관련된 내용이 쭉 있어요. 요거는 이제 한서위원지로서 그 뒤에 이제 후한 때 만들어진 그 방고에 한서 실려 있는 내용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한무제 때 이제 정책들 전반적으로 이제 그 얘기한 건데 무제가 시행된 대외 정책 있죠. 홍노와의 전쟁에 대해서 상당히 높게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인재등이나 역법, 관료제 개혁 관련된 내용에도 상당히 뭐냐면 중요한 후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을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후한 관련된 내용 때 이제 쭉 이제 후한 때 관련된 그 후한서에 이게 뭐야 한서에 광고에 있는 내용인데 그 위원이라는 전환시대 때 인물이 있는데 이 사람이 그 당시 이제 한 문제를 어떻게 판단을 하고 있는가 요걸 이제 적어 놓은 거예요. 예. 그래서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판단을 평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인데 요거 굳이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각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요. 잠깐만요. 자, 그래가지고 여기 중에 이제 뭐와 관련된 내용을 이제 좀 보면 요 묵두서운하고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묵두서운, 묵두서운, 문투서운이라고 또 하는데 자, 그때 이제 한왕조가 시작될 때 유방이 요상한테 상당히 고생을 해서 백둔산에서 이제 백둔산에서 포위를 당해갖고 치욕성 항복을 했잖아요. 예, 그래갖고 이제 요 내용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이제 홍 문제 때 이제 뭐냐면 이 사람들 이제 계속 쳐들어오니까 그 당시 그 많은 재물을 주고 그들이 주시고 그들과 혼인관계를 맺어서 하친절제를 펼쳤다. 근데 그들이 여전히 침범을 했다. 그런 내용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호모왕제 때 이제 도저히 안 되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정복정 이제 한무제 때요. 그래서 한무제에 이제 뭐냐면 그런 여러 가지 정복 정쟁 관련된 내용이 있거든요. 요것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홍황제께서 중국이 피폐하여 편안한 날이 없음을 슬프게 생각하시고 비로소 대장군, 포기장군, 복파장군, 누선장군을 파견하여 남으로는 백오를 멸망시키고 7개 군을 세우시고요. 그들의 비옥한 토지를 빼앗았으며 북쪽으로는 홍로를 물리치고 홍양한 10만 명의 무리를 항복시키고 5개 속국을 설치하고 삭방으로부터 풍요한 땅을 빼앗았으며 동원 고조선은 이제 우리나라 관련됐죠. 그리고 현토와 난랑을 세우시고 홍대 왼쪽 발을 찾으셨다. 그러니까 그 당시 고조선이 홍로가 연결되는 걸 막기 위해서 이제 공격한 것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서약원전 관련된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서쪽은 대원을 격파하고 선 여섯 나라의 나를 경봉시키고 오손과 손을 잡아서 동항 주춘 장에 세군을 설치하고 오손과 손을 잡으려고 했죠. 월지나 오손을 손을 잡아서 이제 홍로를 치려고 했지만 안 됐어요. 그래서 이건 시도만 한 거지 실제로 이제 잡지는 않았죠. 예. 그래서 하사사공 관련된 내용들이 여기 있죠. 그래서 동항, 주천, 장애 이렇게 상군이 있고 하나가 더 있는데 제가 기억을 못하겠어요. 하여튼 예전에 하선사공 관련된 내용이 시험 문제 나왔죠. 예. 그래서 이제 설치후 야광을 떼어놓으시고 홍로의 오른팔을 잘라 버렸다. 그리하여 홍로 고립된 홍로왕은 멀리 막부로 도망치고 막부라는 것은 그 고비사막 그 북쪽 지역 오늘날 외몽골 지역을 얘기해요. 예.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병방이 안정되고 광역이 개척돼서 병강이 병경을 넓히자 10여 군에 더 설치했다. 이렇게 이제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그 당시 그 한무제에 이 당시 이런 정복 사업 관련된 내용을 적어놨죠. 오랫동안 그 당시 이민족으로부터 계속 두들겨 맞다가 그 당시 정복 사업을 활발히 해서 나름대로 여러 군을 설치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한무제 같은 경우에는 천지의 제사를 지냈다 이렇게 내용이 있죠. 예. 그래서 봉송 의식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도 이제 홍노왕은 이미 한왕조에 변속이 되고 각지의 원학기가 또 한왕조에 변속하니 실로 만세 기틀 세우고 중후의 공주를 세워 이보다 높을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홍노왕이 한왕조에 번속된 거는 그 한무제 때가 아니라 뒤에 얘기야. 원제 때 들어가서 홍노가 이제 동홍로, 서홍로 지네끼리 막 분열되면서 내부 대闘 때문에 이제 뭐냐 동홍로 왕이 이제 호야 그게 뭐죠? 호야호선인가? 그 사람이 와서 이제 머리를 이제 숙이면서 복속됐잖아요. 근데 이제 아직은 이제 뭐냐면 아니다. 그래서 그 당시 한무제는 이제 위도 처고 막북쪽으로 이동을 시켰지 추천해버렸지 완전히 복속은 시키지 못했어요. 그리고 말년에 결국 홍노제 원정을 중단시켰죠. 이건 뒤에 이제 나올 텐데 하여튼 그 위헌정 관련된 내용이니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내용을 이제 보겠습니다. 자, 한무제 때부터 약 100년이 지난 뒤 성제 때 위헌이라는 자가 무제 시기를 해고한 부분인데 무제 시기에 시행된 여러 정책 중 특히 대외정책, 그 홍노와의 전쟁에 승리한 것을 가장 중요한 치적으로 그냥 꼽고 있다. 그 밖에 이제 인재등용이나 역법과 관료제도 개혁 등 그 중대한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있는데 인재등용 같은 경우에 뭐 동준서 같은 사람을 등용을 하고 그 박사제죠. 오경 박사를 두고 뭐 그런 것들이 있죠. 예. 그리고 이제 역법 같은 게 예전에는 진나라 역법인 정옥록을 그대로 사용했죠. 이걸 태초록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10월 달에 시작한 한 해 10월 달은 1월 달로 바뀌었죠. 예. 이런 것도 이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예. 자, 그 다음에 뒤에 볼 게 염초놀인데 요거 예전에 한번 기출문에 나왔죠. 요거는 이제 언제 때 일어난 논이냐면 소제 때 일어난 거야. 소제는 한 무제가 죽고 나서 이제 등장 어린 그 황제를 소제죠. 이 소제 때 이제 그 당시 집권자가 누구였냐면 외척이었던 각강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각강. 예. 그래서 이 각강은 이제 그 당시 내조, 중서나 이런 것들 상소를 해서 통해서 실권을 장악하고 있었고 그때 이제 이 각강에 대입한 인물이 상호양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상호양은 그 한무제 때 등용했던 이 관리인데 이 사람은 이제 그 상인 출신이죠. 예. 상인 출신인데 그 중농 억상 정책의 딱 상인 출신이 맞다. 왜냐면 그 뭐냐면 이 상인들이 상인의 어떤 내용을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상인 출신 상호양을 등용했고 이때 이제 상호양은 외조의 이제 실력자죠. 그래서 이때 내조와 외조의 싸움이 이제 염촌론이다. 그때 각각의 내조는 그 당시 헐량이나 그 당시 이제 유학자들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유학자들은 이제 그 정부가 국가 경제 정부가 국가가 민의 어떤 그 뭐냐면 개입을 하지 않고 민과 여민 제의하지 않는다. 여민 쟁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익을 다투지 않는다는 그 원칙 아래 그 당시 내주의 지원을 받은 그 현랑가 문학들, 그러니까 유학자들은 뭘 주냐면 그 한무제 때 실시했던 전매제를 폐지해다. 그래서 주장했던 거고 이에 대해서 이제 실무 관료였던 상호양은 전매제를 뭐냐면 폐지하면 국가 재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국가가 모든 걸 손을 떼고 해버리면 잘못하면 이제 그 지방의 호족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위해서 뭐냐면 토지 양극화나 이런 것들을 이제 불러일으켜서 사회가 혼란스럽다. 그러니까 국가가 적정하게 개입을 하고 그다음에 전매제나 이런 한무제 정책을 개선해서 국가가 이제 재원을 마련해야 된다라는 입장이에요. 결국에는 그 뭐냐면 이런 내조의 지원을 받은 현랑과 문학 그리고 상호양 같은 외조의 대립은 어떻게 끝났냐? 흐지부지 없이 그냥 끝났어요. 흐지부지 해갖고 끝나버리고 아무 결론이 내지 않았죠. 예.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그 한무제 정책을 계속 계승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냐면 그래야지 뭐 국가에서 뭐 돈을 받든 뭐를 하든 간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래서 염천론이는 소제 때 그 당시 그 한무제 때의 정책을 논하는 과정에서 현랑과 문학은 이걸 이제 폐지하자는 주장이고 이에 반해서 상호형 같은 이제 외교 관리들은 이건 뭐냐면 그대로 유지해야 되는 그런 주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예. 그래서 그 기호는 이제 이게 어떻게 알려졌냐면 그 당시 한간이라는 사람이 염촌론을 썼어요. 그래서 염촌론을 보고 그게 알려지게 된 거죠. 이게 나중에 후대에. 예. 그래서 염촌론이는 이제 소재 때 나왔지만 그 주요 내용에는 한무제 정책이기 때문에 한무제 정책하고 이제 관련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하기 전에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인증번호는 97번입니다. 예, 인증번호 97번이에요. 자, 시원 6년 항제가 요때 항제는 소재들 얘기하죠. 자, 조서를 내려서 승상과 어사로 하여금 청거된 현랑 및 문학들과 토론하며 민간의 고충을 물어보도록 하였다. 자, 이에 문학이 다음과 같이 말했다. 문학은 유학자들을 얘기해요. 유학자. 이 유학자들은 누가 이제 지원해 줬냐면 뒤에서 이 각각의 내조가 이제 지원해 줬어. 그래서 외조를 이제 견제하려고 했던 거죠. 자, 제가 듣건대 백성들 다스리는 길은 지나친 안락의 근원을 방지하고 도덕의 단서를 발전시키는 데 있으나 상공을 억누르고 인의를 성향의 군주가 이익을 중시하지 않는다는 모범을 보인 연후에 백성의 교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 여기 있죠. 그래서 상공업을 억압하는 데서는 그 뭐냐면 그 상호양의 입장과 동일하죠. 그래서 앞에서 이제 한무제 때 그 당시 억상 그 족책을 하다 보니까 이건 동일한데 근데 다른 점이 있어. 뭐냐면 군주가 이익을 중시하지 않는 데 있다라는 거야. 이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시민 제의하지 않는다. 백성들과 뭐냐면 이익을 다투지 않는다. 이게 유학자들의 기본적인 입장이야. 그래서 상공을 억상하는 데는 맞지만 백성 국가가 직접 나와서 이익을 다투거나 상공을 하거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정책을 실시하거나 하는 것들은 반대하는 입장이거든요. 유학자들은. 네. 그런데 이에 반해서 상호양 같은 경우에는 아니다. 직접 이제 뭐냐면 국가가 나서 뭐 군수법이나 평주법 등을 통해서 이익을 이제 뭐냐면 쟁취해야 되고 그걸 통해서 재원을 마련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민간의 풍습도 선량하게 바꿀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각 국군의 영간, 철간, 주각각 다 이게 뭐예요? 그 예전에 항모제 정책 관련된 내용 관리들이죠. 군수관 등이 있어 백성과 이익을 다투고 여민제리를 하고 있다는 거죠. 예, 여민 시민제리가 아니라 제가 잘못 썼는데 여민제리. 다시 적을게요. 여민 쟁리. 예, 여민 쟁리. 그는 백성들과 이익을 다투지 않는다. 예, 여민 쟁리.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여민 쟁리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인정받고 순박한 풍습을 해치고 탄핵스럽고 비론 풍요를 만들고 있다. 원래 백성들과 이익을 다투는 것은 잘못된 거죠. 여민쟁이라는 건. 근데 지금 하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여민쟁이 이는 하지 말아야 된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유학자들은 여민쟁이를 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파견해갖고 이익을 챙기면서 백성들과 그 뭐냐면 여민쟁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하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인정받고 순박한 평소를 해치고 탐욕스럽고 비겁한 풍조를 만들고 있다. 이렇기 때문에 백성들은 본업인 농업에 나가는 자가 적고 마을인 상공을 쫓는 자가 늘어나고 있다. 대체로 겉모양이 화려해지고 속내용이 세약해지고 말이 성하고 말이라는 건 뭐예요? 여기는 상업이죠. 돈이 훼손된다. 이건 농업이죠. 예. 그래서 이제 사람이란 상공에 종사하다 보면 사치스럽게 되고 농업에 종사하면 근실하게 된다. 백성이 근실하게 하면 그래서 경제가 넉넉해지고 백성이 사치스러우면 군주님과 추위의 고통이 생기게 된다. 가운데 이제 소금철 전매제도와 군수법을 폐지함으로써 농업을 진정시키고 상권을 물리게 치게 하여 농업을 크게 이롭게 하는 것이 마땅한 생각한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 그 국가가 나와서 여민제리하고 근데 그걸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국가가 앞서서 이제 그렇게 해버리면 농민들이 그냥 자신의 본업을 때려치고 상인이 될 거 아니냐. 그러면 이게 이제 뭐냐면 도덕풍습이나 이런 거 다 무너지고 그러니까 이걸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모범을 보여가지고 소금 술 첨매 제도나 전매제도나 군수법을 폐지하고 백성들과 이익을 다투지 않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 여민 제리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야지만 그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농업을 그러면 이제 본받을 그 농업을 이롭게 할 수 있다. 백성들이 그걸 본받아서 농업을 이롭게 할 수 있다. 그런 논리거든요. 자, 근데 이 대부가 방문. 이 대부는 누구냐면 그 당시 어사대부가 있었죠. 예. 어사대부가 있는데 승사한 다음에 어사대부지만 실권은 어사대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감찰 없는 어사대부 있는데 이걸 그 당시 누가 이제 하고냐 상호양이 이제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대부가 이제 방박했는데 훈도는 하늘 배반하고 신속하지 않고 여러 차례 변경을 침략해왔다. 자, 이에 방비하고자 하는 중국 내지의 백성들 고생시키게 되고 이를 내버려 두자면 그들의 침략이 그치지 않았다.
이에 선지였던 무제께서는 변경 주민들이 오랫동안 피해를 입고 오랑캐로 붙잡혀가는 고초에 시달리는 것을 불쌍히 여겨서 이 지역의 요새를 구축하고 봉수를 갖추는 한편 군대를 주둔시켜 변경을 방기를 하셨다. 그러면 당연히 돈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변경 방비를 소요되는 재정이 부족하기 때문에 소금, 철, 수에 대한 전매제도를 시행했고 군수법을 실시해서 재정을 확충하여 변경 방비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고자 했다. 지금 토론하는 자들, 그러니까 토론하는 자들 그 앞에는 그 문학이나 이런 그 유학자들이죠. 자들은 이러한 제도를 폐지하자고 주장하는데 그렇게 되면 안으로는 국고가 텅 비게 될 것이고 밖으로는 변경 방비를 필요한 비용을 부족하게 되어 요새를 지키냐 성내에 올라가서 고생하는 병사들과 변경에서 군주인과 추위에 시달리게 하는데 장차 이들 어떤 무슨 비용을 충당인가? 지금 적이 쳐들어오고 있고 그 적을 막기 위해서는 병방이 군대를 배치해야 되고 그럼 군대 배치하려면 당연히 돈이 필요하죠. 그러면 뭐 그 여민쟁이 하더라도 일단은 백성들의 이익을 다툰다는 욕을 얻어먹더라도 이 돈을 하기 위해서는 이 군수법이라든지 뭐 평균법이라든지 전매제라든지 이걸 해야지 돈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이 사람들은 맨날 이제 뭐 그걸 이제 뭐 여민쟁이라고 막 비판을 하고 그리고 이걸 국가에서 손을 떼야지 백성들이 본받아가지고 그 상업을 벌이고 농을 도와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현실성이 없다는 거죠. 지금 봐라 이게 뭐 그걸 누가 그 돈을 마련하지 못하면 북방 경기는 어떻게 할 것이며 홍노기 쳐들면 어떻게 막 홍노조기 쳐들면 어떻게 막을 것이냐. 그 현실적인 입장은 된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좀 가치적인 입장, 유교적 가치각에서 말을 한 건데 이 사람은 이제 뭐냐면 현실주의적 입장에서 실리적 측면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염철 논의 관련된 내용들 좀 있으니까 파악을 해두시고요. 자, 그럼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자, 염철로는 이제 소재시대 때 황간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에요. 그래서 이거 관련된 내용이 이제 기출문제 나왔죠. 자, 기원전 81년 소재가 전국의 지식인, 현란과 문학, 주로 유학자들이죠. 유학자들. 그래서 수도 장안을 소집하여 무제 때 실시한 각종 경제 정책을 실시한 결과 민간에 어떤 폐해가 있는지를 묻고 토론했다. 자, 이를 염철론이라고 한다. 지난 전환 말기 때 한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한간이 아니라 사람 이름이에요. 예. 자, 이 논의의 내용을 정리 편집해서 염철론이라는 그 책을 만들었다. 자, 그래서 이 책은 첫 번째 편인 본의에서 해인 핵심 토론 대상이 무제 시기 때 실시된 소금, 철수에 대한 전매 정책, 그리고 군사 평준이나 간영 사업이나 명백히 을 드러내고 이를 지지한 정부 측의 어사대부와 이게 상호양이죠. 이를 반대하는 민간의 문학들, 유학자들은 본격적으로 대입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얘는 되게 실질적인 실리를 이제 추구한 방면에 얘네들은 이상을 추구하고 있죠. 예. 그리고 얘네들을 지원했던 애들은 내조 세력이죠. 각광을. 그래서 얘네들 이제 지원해갖고 외조를 견제하려고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염천론에서는 경제정책 위에도 정책 기본 원칙, 그 다음에 폭로와의 전쟁과 합친, 현실의 사회적 풍토 등을 다양한 문제를 거론했다. 그래서 정책 기본 원칙은 보통 이제 그 문학 유학자들은 상호양이나 공통점이 뭐예요? 이 사람들 억산 정책이죠. 농본 억산 정책이야. 공통적이야. 이 사람. 근데 문학 같은 경우에는 국가의 간섭은 하지 마라. 그리고 백성들과 여민쟁리하지 마라. 이렇게 이제 했던 거고 상호양 같은 경우에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가입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 폭로를 방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사회적 양극화를 방지할 수 있다. 그리고 당연히 이렇게 하면 돈이 들겠죠. 그러면 국가가 당연히 여민쟁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군수법이라든지 평균법이라든지 전매제를 통해서 돈을 마련해야지 국가가 이제 군대를 유지해서 홍로를 대비할 수 있고 사회적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해갖고 해결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문학과 이제 상호양의 입장 차이가 있다. 이런 것들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여기 다음 장 같은 경우에는 전환 초기 한과 홍로의 합친 관계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좀 중요한 사료긴 해요. 이거 이제 기출문제에 나오진 않았지만 동아시아 역사 교과서에서는 요 관련된 내용이 한번 언급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나올 것 같긴 한데 자, 하여튼 요 부분은 다음 시간에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다음 시간에
전환 초기의 한과 홍해의 하친 관계 관련된 내용을 이제 좀 강독을 해 볼까 합니다. 자, 어 그러면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